통장 이체를 해도 되냐, 얼마까지 해야 되냐, 신고해야 되냐, 담당 조사관이 내 통장을 바로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을 한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 또한 이제 이거 소득 신고를 해야 되냐. 저희 세무사님들께서 평소에 납세자분들과 상담하면서 상담을 실제로 드렸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세금 고민상담소라는 코너에서 이제 어떠한 상담이 있었고 어떠한 답변을 드렸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 사연 하나가 사례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유원재 세무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우리 첫째가 오는 10월에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5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으로 50만 원씩 꼬박꼬박 붙여주었고 엄마 아빠 용돈 하라고 붙여준 돈이지만 하나도 쓰지 않고 통장에 모은 것이 6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4천만 원을 보태서 전세 자금으로 송금해 주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커지다 보면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얼마부터 증여세 대상이 되는 건지, 그리고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서 알게 될 경우 어떤 손해를 보게 되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은 용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를 하지 않는데, 물론 이제 이게 판례로 들어가면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과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통념적인 부분이라서 증여를 하는, 용돈을 주는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 현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용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용돈을 제외하고 4천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10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개정된 법,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목적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돈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제에 대해서 이미 받은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까지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정된 세법이 통과가 된다면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시는데, 과세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 가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피할 수 있으니까 과세 요건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로 이제 물어보시는 게 통장 이체를 해도 되냐, 맞습니다. 얼마까지 해야 되냐, 신고해야 되냐, 금액 얼마까지 문제가 없냐, 뭐 2억까지 문제가 없다던데 맞냐, 뭐 이런 것들 질문이 가장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평소에 상담 답변은 어떻게 드리는 편인가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를 하시고 납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받는 질문, 질문 중에 하나가 과연 세무서에서 내 통장 이체 내역을 일일이 다 감시를 하느냐, 아니면 큰 건이 하나 이체가 됐을 때 바로 세무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유원재 세무사님은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나요?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우리 담당 조사관이 내 통장을 바로 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개인정보 보호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라 해가지고 납세자의 통장을 마음대로 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열 수는 맞습니다. 없고 법에 정한 사유가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통장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통장 조회를 다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는 게 맞으실 거예요. 대신 저희가 이제 뭐 PCI라고 하죠. 소득 대비 지출을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서 좀 소득이 뭐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쓰는 거랑 부동산 취득한 게 뭐 한 3, 4억, 5억짜리를 했다. 그랬을 때는 소득 대비 지출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의심 거래 정황을 가지고 이제 소명이나 그다음에 세무조사 착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세무조사 착수가 됐을 때 아까 윤혜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서 통장 조회를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이체하는 그 이체가 하루에 몇십만, 몇백만 건이겠어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렇죠. 그렇게 특정해서 본다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저께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무슨 이제 법인 대표 그분이 하루에 1,000만 원씩 현금으로 빼가지고 1,000만 원 미만씩 그 현금으로 빼서 뭐 많이 뺐더라고요. 한 20몇 억을 뭐 세금 내고 뭐 하고 뭐 했는데,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세무서에서 이제 알 수가 있냐, 내가 현금을 뽑은 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의심거래 보도제고 STR과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CTR이라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어떤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덕기 세무사님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일단은 지금 현재 금융권에서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뭐 계좌이체라든가 현금 인출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게 되면은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뭐 FIU라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단체를 거쳐서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현금을 500만 원, 뭐 800만 원 이렇게 인출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과도하게 그거를 악용하시거나 뭐 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심거래라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하는 케이스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상담 사례로도 많이 오는 케이스이긴 한데요. 이 두 가지는 조금 잘 구별을 하셔가지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TR이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1,000만 원. 네. CTR이고 그다음에 그 금액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금액보다 낮게 이상 거래, 서스피션이거든요, S자가. 그러니까 그 의심되는 부분으로 금액이 낮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보고되는 게 STR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해당하는 국세청이나 검찰이나 그런 쪽에 이제 자료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개업하고 나서 소득이 올랐을 때 그때 한번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좀 나빠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에서 뭐 어느 은행 그죠. 계좌를 뭐 달라고 해서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나오는데 이게 대부분 나오는 게 국세청 아니면 검찰일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국세청에서 나왔을 때는 관련되는 소득이라든지 재산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확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검찰의 경우에는 검찰과 관련되는 사건에 관련된 거래가 통장에서 있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니까 이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과세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제공사실 통보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에 겁먹으시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요즘 코인 관련해서 좀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코인으로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을 때 이때 증여세 과세가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무조건 과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증여라는 것 자체가 뭐 옛날에 어떤 기업에 의해서 포괄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를 남에게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뭐 과세가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다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질문들을 하셨을 때 이게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전자지갑으로 준단 말이죠. 그럼 전자지갑으로 준 시점에서 세무서에서 아느냐 아니면 내 자녀가 그 전자지갑을 송금 받고 그걸 현금으로 인출화했을 때 거래소에서 인출을 하겠죠. 그 현금화를 했을 때 세무서에서 알게 되느냐 언제 알게 되느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은 과세가 되면 신고하시는 게 맞는 거고 이걸 알 수 있냐 없냐는 사실 모른다고 해가지고 신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신고 안 하시면 안 되는데 현재 지금 그 가상거래소에서 결국은 세무서에 그 자료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가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들어온 부분들이 부합이 되느냐인데 지금 현재 규정으로 100% 다 제공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료를 받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답변을 드릴 때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했을 때 그때 당시가 증여 시점이고 뭐 이제 그 재산가액 평가액은 좀 심도 있게 다뤄야겠지만 일단 증여세 신고 기준은 그때라고 보셔야 된다. 인출한 시점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근로든 뭐 사업이든 관련된 그 일을 한 대가를 코인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 또한 이제 이거 소득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듯이 본인이 근로든 아니면 무슨 사업에 관련된 대가를 받았든 소득이 코인으로 발생을 하셨으면 그 코인을 받으신 시점에서 소득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민 상담소 코너를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고민 상담소 코너는 계속 될 거라서 많은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네, 정신도 없고 뭐 잘했는지도 모르겠고 첫 술 떴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네. 준비를 많이 하셔서. 크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더 나아질 거라는 그래서 저희는 확신이 나아지는 있습니다. 것밖에 없으니까 네. 이제. 그렇죠. 조덕기 세무사님. 뭐 저도 마찬가지로 막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 떨리지는 않았는데요. 뭐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어렵네요. 앞으로 좀 많이 숙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그거 진행했을 때도 느꼈지만 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고요. 네, 계속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무사 들이에요. 하다 보면 괜찮아지더라고요. 우리는 세무사들
됐나요?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